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12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40대 중국인 남성으로 일본 출장 중에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달 19일에 입국했지만 정부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입국해 신종 코로나 감염증 전수조사 대상자로 분류된 2,900여 명 가운데 내국인 50여 명이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추가로 공개된 확진자들 동선에는 지하철을 비롯해 교회와 웨딩숍 등이 포함됐습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서면서 세계 각국이 중국에서 온 여행객의 입국을 막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신종 코로나 진원지인 중국에선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대대적인 마작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감염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부 의약품은 금세 동해났습니다. 중국 우한에 있던 교민들을 수송하는 전세기에 투입된 승무원 30여 명에게 출장 닷새간 집에서 자가격리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논란입니다. 항공사 측은 방역복에 마스크까지 갖췄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최대 2주간의 바이러스 잠복기를 고려하면 불안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조원태 한진 회장이 중국 우한에 다녀온 지 9시간 만에 누나 조현아 전 부사장이 3등 포고를 했습니다. 주요 주주와 손잡고 조 회장 대신 전문 경영인을 세우겠다고 밝혀 남매 간 경영권 분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확진자 1명이 또 추가됐습니다. 12번째 확진자는 40대 중국인 남성으로 일본에서 지난 19일에 입국했습니다. 일본에서 함께 있던 지인의 확진 판정 소식을 듣고 검사를 한 건데 아니나 다를까 감염된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입국하고 13일 동안 보건당국의 감시망에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첫 소식 김단비 기자입니다. 12번째 확진자는 일본에서 머물다 지난달 19일 국내로 입국한 49살 중국인 남성입니다. 이 남성은 관광 가이드 업무차 일본을 방문했고 최근 중국을 방문한 적은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별다른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입국해 그동안 경기 부천시에서 아내와 딸과 함께 생활해왔습니다. 일본에서 함께 있었던 지인에게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으며 오늘 새벽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남성이 일본에 머무르다 지인으로부터 감염된 건지 지인과 함께 바이러스에 노출된 건지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분이 국적이 중국이다 보니까 일본은 접촉자에 대한 통보를 중국으로 한 상태여서 저희가 그 이후에 이 환자분의 신고를 받고 이 남성이 스스로 검사를 요청하고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13일간 우리 보건당국의 감시망에 빠져 있었던 셈입니다. 남성은 확진 판정 전인 지난달 24일 대중교통을 타고 수원 팔달구 친척집을 방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친인척 6명이 접촉자로 분류됐으며 이 중 2명은 발열 증상을 보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람 감염도가 용이하다는 부분에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움직이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지역사회 유행이 있을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력하게 운영. 보건당국은 12번째 확진자인 이 남성의 정확한 국내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 중이며 이르면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불안한 점은 또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우리 국민만 해도 3,000명에 육박하는데 이 중 50명은 아예 연락조차 되질 않습니다. 본인과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금 방송을 보는 분이 있다면 바로 보건당국에 신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 확진자들의 동선까지 알려드릴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이 다니신 곳과도 잘 맞춰보시죠. 김초롱 기자입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입국한 2,991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매일 전화를 걸어 바이러스 증상이 있는지 물어보고 건강 상태를 파악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내국인 50여 명은 연락 두절입니다. 한 번도 통화가 안 된 사람이 한 50여 명 정도 내국인이 되시는데 그분들은 저희가 문자로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고 또 지난달 31일 기준 중국에서 항공기를 타고 입국한 중국인 수는 1,36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선박을 이용해 국내로 들어온 중국인 숫자는 파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의 동선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5번째 확진자는 지난 26일 기침이 시작된 상태에서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서울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강남구를 돌아다녔습니다. 특히 성동구에선 역술인을 만났고 강남구에선 웨딩숍에도 1시간 동안 머물렀는데 마스크는 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스크를 쓰고는 계셨어요. 그쪽 지역으로 출장 갔다 왔다고 하셔가지고 반응을 다 받았고 상담하신 저희 직원이 음성 판정 받았고 6번째 확진자는 교회 예배에도 참석했습니다. 6번째 확진자가 다닌 교회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여기 있었는데요. 지금은 소독 작업을 마치고 폐쇄된 상태입니다. 5번째 확진자 접촉자 29명 중 1명이, 6번째 확진자는 25명 중 2명이 감염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465명의 접촉자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신종 코로나 공포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초기 대응이 실패했다는 점, 또 확진자들의 안일한 행동 때문에 2차, 3차 감염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석호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요. 5번째 확진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요? 네, 이 5번째 확진자 지난달 25일에 성신여대 CGV에서 영화 남산의 부장들을 봤던 그 남성입니다. 네. 영화관은 현재 임시 폐쇄가 됐는데요. 설 연휴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엔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시내 곳곳을 돌아다닌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서울 성북구에서 버스를 타고 중랑구 미용실로 이동을 했고요. 인근에서 슈퍼마켓과 음식점에 들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는 어디로 갔습니까? 네, 중랑구 음식점을 나와서 지하철을 타고 강남 웨딩숍 YG 웨딩이라는 곳을 찾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시간이 저녁 7시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정확한 동선을 밝히지 않아서 네. 지하철 최단 거리를 찾아봤는데요. 면목역에서 7호선을 타면 웨딩숍 인근 청담역까지 8정거장 15분 정도가 걸립니다. 네. 설 연휴 바로 다음 날입니다. 퇴근 시간이었고요. 네. 중랑구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도 지하철을 탔습니다. 대책본부는 5번째 확진자의 접촉자 수가 29명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면 대 면이 아니더라도 대중교통을 같이 탄 사람까지 합하면 접촉자 수는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 같은데 6번째 확진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일요일에는 교회에 하루 종일 있었어요. 네, 6번째 확진자는 지난달 22일에 친구인 3번째 확진자와 강남 한일관에서 밥을 먹은 뒤에 2차 감염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감염 증상이 나타났던 지난 일요일에 네.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교회에 머물렀던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새벽과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3차례 예배에 참석을 했고요. 네. 교회에서 밥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전파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새벽부터 오후까지 교회에 있었다. 그리고는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했어요. 결국에는 6번째 확진자의 가족 2명도 감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교사로 있던 충남 태안 어린이집도 휴원을 했거든요. 지금 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이제 감염된 가족은 6번째 확진자의 아내와 아들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린이집 교사인 딸과 사위는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딸과 사위가 설 연휴인 지난달 23일부터 27일 사이에 6번째 환자와 접촉을 했는데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2주입니다. 원광대병원에 입원 중인 8번째 확진자의 경우에도 네. 1차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가 네. 이틀 뒤 재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잠복기가 끝나는 이번 달 10일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성이라고 해도 잠복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근데 아이를 키우지만 엄마들이 정말 걱정이 많거든요. 일단 어린이집은 어제 폐쇄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네. 6번째 확진자의 딸이 지난달 28일부터 3일 동안 직접 아이들을 돌봤다는 겁니다. 어린이집에서. 예. 이 기간에 어린이집에 나온 아이들이 29명이라고 하는데 네. 잠복기 때까지는 휴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게요. 저희가 오늘 점심시간에도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했는데 세 번째 확진자, 또 6번째 확진자는 밥을 먹을 때 개인 그릇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염이 됐죠? 네, 이게 먼저 이제 당일 메뉴가 뭐였는지부터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불고기 드셨고요. 그다음에 된장찌개, 공깃밥 드셨고, 당면 사리, 그다음에 만두 사리, 또 드신 게 10만 8천 원이네요. 그러니까
된장찌개, 뭐 불고기 이런 것들을 먹었다는데 네. 세 번째 확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고기는 식당 종업원이 국자로 퍼서 개인 따로 그릇에 먹었고, 담아줬고 예, 반찬은 개개인마다 따로 지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선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네. 그런데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이때 먹은 만두사리가 문제였을 가능성, 이걸 제기했는데요. 네. 여섯 번째 확진자가 준 만두를 내 젓가락으로 다시 돌려주기는 했다. 침 때문에 감염이 됐을 수 있다는 부분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세 번째 확진자가 젓가락에 묻어있던 침이 만두에 묻었고 그 만두를 먹은 여섯 번째 환자가 감염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정부가 지금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검역을 강화하고 정부도 신속하게 공개를 해야 될 텐데 아까 침 몇 방울로 또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1339번으로 전화를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국 우한에서 이틀에 걸쳐 입국한 교민들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귀국하지 못했던 교민 333명을 태운 두 번째 전세기가 아침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감염이 의심되는 7명은 병원에 격리됐고요. 나머지는 모두 격리시설로 이송됐습니다. 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공태현 기자, 오늘 입국한 교민들은 모두 아산으로 이동을 했죠? 네, 우한에 있던 교민들을 태운 전세기는 어제와 비슷하게 오전 8시가 넘어서 김포공항에 착륙했는데요. 교민들을 태운 버스 30세대 모두 이곳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어제 입소한 교민들을 포함해 모두 520명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검역 과정에서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인 7명은 아산으로 오지 못하고 모두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됐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우한을 떠날 때 기침과 인후통 증상 등이 있다고 문진표에 표기했고 공항 도착 뒤 체온이 37.5도를 넘었던 3명은 구급차를 탔습니다. 어제 입국 과정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된 교민 18명 가운데 음성 판정을 받은 11명은 오늘 아침 또 다른 격리시설인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나머지 7명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유증상자로 분류돼 1차 전세기를 타지 못했던 교민도 하루 늦게 귀국했습니다. 오늘 아침 격리시설 출입구에 있던 차량 소독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도 벌어졌는데요. 밤사이 소독제가 얼어붙은 것으로 알려져 인근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독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동안 도시락 차량 등 여러 대가 격리시설을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아산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가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중국에 다녀온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 금지, 자국민 중국 여행 금지 권고, 또 중국행 항공기 전면 중단, 신종 바이러스에 맞선 세계 각국의 총력전을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전세기로 귀국한 뒤 공군기지에 머물고 있는 미국 시민들. The CDC is taking major precautions and doing the right things for us to feel that we are healthy and we are, able to go home. So they're doing a great job. 당초 72시간 동안 격리되기로 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잠복기를 감안해 기간이 14일로 연장됐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자국민에 대해서 중국 여행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미 행정부는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습니다.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Sunday, February the 2nd,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will implement temporary measures to increase our abilities to detect and contain the coronavirus proactively and aggressively. 이와 관련해 미 항공사들도 중국행 항공기 운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도 전염병 확진자가 발생하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Ha già adottato un'ordinanza, appena adottato un'ordinanza che chiude il traffico aereo da e per la Cina. 전염병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영국, 스페인 등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20여 개국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일본도 2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는 등 세계 각국이 전염병 확산 차단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 정부도 WHO 방침을 근거로 버틸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현재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2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복지부 차관이 나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쏟아지는 국민청원의 조심스러운 모습만 보였습니다. 황은람 기자입니다. 정부가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상의 필요성, 위험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서 질병관리본부와 감염 전문가 등이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물품의 입국 금지에 반대한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가 별도 조치에 나서자 우리 정부도 필요성을 따져보기로 한 겁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정부 부처 내에서 계속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종 결정엔 여전히 신중한 모습입니다. 야당은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느라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중국인 입국 금지를 발표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고요. 자국민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중론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엔 현재까지 61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참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열왕열왕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정치권 소식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저도 들고 있지만 마스크가 무슨 죄? 네, 우리 정부가 중국에 마스크 300만 장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중국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스크 200만 개 지원하겠다는 것에 이어서 500만 달러 규모의 정부 지원을 하겠다고 이에 동의하는 우리 국민 아마 없을 것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마스크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을 내진 않았는데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며 중국을 돕자고 말했습니다. 감정 섞인 반응이긴 하지만 친구면은 본인이 가십시오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내국인을 챙겨달라는 얘기일 겁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마스크를 사재기 하고 있다 이런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보도로 반중 정서가 확산되자 한국당이 이런 심리를 더 자극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당은 사실 정부 비판의 한창인데요. 하태경 새로운 보수당 책임대표가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을 좀 밀어주자 이런 얘기를 했죠. 네, 바로 어제 일어난 일인데요. 직접 보고 오시죠. 새로운 보수당은 코로나 바이러스 잡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이때는 화끈하게 밀어주겠다. 우리 국민들은 무슨 소리 하나 지금 그런 수준. 네, 보수통합을 결의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 행사에서 한 발언인데요. 국가적 위기일 때는 통 크게 돕자는 얘기인데 일부 참석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컨트롤 타워는 어디? 역시 마스크를 끼고 있군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의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불과 나흘 전이죠. 청와대 관계자는 재난과 국민 안전에 대한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라고 말했습니다. 뉘앙스가 좀 많이 다른데 그럼 컨트롤 타워가 이제 청와대에서 국무총리실로 바뀐다 이 얘기인가요? 안 그래도 기자들이 이제 총리가 컨트롤 타워가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총리는 총리대로 권한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총리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은 책임 논란을 비껴가려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쭉 이제 정부 발표를 보다 보면요. 어느 부처가 얘기하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요. 부처 간의 조율이 안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이 관련 부처인데요. 지난 28일 외교부는 발열 증상 등이 있으면 우한에 보내는 전세기에 탑승할 수 없다고 했는데 바로 다음 날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증상자도 태우겠다고 해 혼란이 있었습니다.
한 정부 당국자는 지금 우리나라가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없는 건 맞다고 털어놨는데요. 그 2015년 메르스 사태 백서에서도 복잡한 컨트롤 타워가 대응 실패 원인으로 꼽혔는데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도 뭐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해서 막 논란이 있었는데 재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그 신종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황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문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전보다 4%포인트 떨어진 41%를 기록했습니다. 조국 사태 때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민주당 지지율은 더 심각합니다. 34%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로 나타났는데요. 그렇다고 한국당이나 다른 정당 지지율이 오른 건 아니었고 그래프를 보니까 그러네요. 네. 보시다시피 무당층이 33%로 정부 출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찍을 정당이 없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정치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박원순과 이재명 어떤 내용인가요? 이 두 사람 각각 서울시와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활보하고 다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전수조사를 국내 외국인은 막론하고 조사하라고 지시하신 지가 3일이 지났는데 아직 서울시에 이 외국인 명단은 지금 통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들어온 외국인 명단이 아직까지 서울시에 통보가 안 됐다 이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심각한 상황인데요. 박원순 시장은 국내 7번째 확진자 공개를 하루 늦춘 정부의 늑장 대응도 비판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병자가 늘어도 우리 책임보다는 정부 책임도 있다. 이런 걸 강조한 것 같네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이재명 지사는 본인의 SNS에 경기도 내 확진 환자들의 이동 경로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 지사는 오늘 경기도 차원에서 마스크 매점 매석 업체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교롭게도 박 시장과 이 지사가 둘 다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잖아요. 네, 확진 환자가 대부분 수도권 거주자여서 두 사람 모두 확산 방지에 주력하는 모습인데요. 차기 대권을 노리는 만큼 이번에 위기관리 능력을 제대로 보여줘야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확산 방지에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거리에 나설 때는 이 마스크 여러분도 꼭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밀폐된 공간에서 마작 도박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 공안은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셔터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람들이 모여 마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공안이 마작 도박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의 접촉을 막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 출동한 중국 공안은 아예 마작을 하는 테이블을 부수기도 합니다. 중국 곳곳에선 집단 활동을 금지하는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는 12,000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급증해 250명을 넘었습니다. 그러자 중국 당국은 베이징을 비롯해 상하이, 충칭 등 춘절 연휴 출근일을 1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대부분 학교도 개학이 중하순으로 미뤄졌고 우한이 포함된 후베이성도 연휴를 13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우한시 책임자는 초기 대응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한이 짓고 있는 임시병원 2곳이 착공 일주일 만에 전기 공급 작업이 마무리되는 등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역시 중국 얘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까지는 백신도 치료제도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효라고 소문난 한방약에 사람들이 몰려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안해진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들이고 있는 건데
부작용은 없을지 걱정입니다. 베이징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태국 등에서 중국으로 돌아온 후베이성 주민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인 우한이 봉쇄되면서 귀국길이 막히자 중국 정부가 전세기를 띄운 겁니다. 공항에는 환영 현수막도 등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염병에 대한 중국 주민들의 공포는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약국에는 전염병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의약품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의약품은 순식간에 동납니다. 구매 분위기가 과열되자 중국 관영 매체까지 나서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다른 의약품들도 특효약으로 둔갑시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바이러스의 사람간 전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한 달 뒤에 공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우한 교민들을 비행기로 수송할 때 함께 있었던 승무원들이 있죠. 최대 5일 동안 자가 격리하기로 했는데요. 잠복 기간을 생각하면 5일은 너무 짧은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편 승무원들은 자신들을 바이러스처럼 취급하는 시선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박건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우한 교민들을 태운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하자 승무원들을 태울 버스가 계류장으로 들어갑니다. 두 차례에 걸쳐 우한 교민들을 수송하는 비행기에 투입된 승무원은 30여 명. 대부분 자원한 것으로 알려진 대한항공 소속 승무원들은 우한에서 돌아온 뒤 이틀에서 최대 5일 휴무를 받아 자가격리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를 감안하면 격리 기간이 짧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항공사 측은 방역복과 마스크, 장갑 등 레벨 D 수준의 방역을 갖췄기 때문에 해당 승무원들에게 격리나 후속 조치는 필요 없다고 설명합니다. 방호 입고 가셔가지고 따로 격리되거나 그런 건 없이 일상 생활 투입될 것 같은데 2일에나 5일 사이 이렇게 지원이 될 것 같고요. 우한에서 미국인들을 태우고 운항한 전 세계의 승무원들은 방역복만이 아니라 기내에서 승객들과 분리된 다른 층에서 생활했습니다. The way that this plane was put together, the upper level of the crew was completely separated from the lower passengers. So airflow, every sort of interaction between the top and the bottom were completely isolated. 감염 위험에 노출된 승무원들은 주변 시선의 이중고도 겪고 있습니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한 승무원은 인터넷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엄마가 승무원이라 불안하니 등원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승무원 엄마는 죄인이냐고 호소했습니다. 승무원을 바이러스처럼 취급하는 기내 승객들로 몹시 언짢았다는 SNS 사례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주말인 오늘 서울 도심에는 여느 때처럼 집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번지는데 괜찮을까요? 마스크를 끼고 곡을까지 써가면서도 광장으로 나선 이유는 뭘까요? 최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 스케이트장이 텅 비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면서 사람이 많이 몰리던 스케이트장은 조기 폐장했고 주말 나들이 인파도 대폭 줄었습니다. 하지만 광화문 광장 인근은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토요일마다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에 참가했던 보수단체 회원들은 오늘도 도심에 모였습니다. 제2의 목표는 문재인 퇴진입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서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지만 나라가 걱정돼 집회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코로나보다 자유민주주의 지킬 수 있는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집회 현장에선 마스크가 팔리고 고글까지 착용한 참가자도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시기에 열리는 대규모 집회를 우려합니다. 집회가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내재된 사람도 많이 올 것 같아요.
So like there are only specific area where the area is isolated and all the precautions are taken. 일요일인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 생일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또다시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면역력이 약한 노인층 사이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전북 군산에서 나온 8번째 확진자는 7번째 확진자와 아는 사이로 귀국 당시 항공기 옆좌석에 나란히 앉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역 주민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영업이 한창의 시간이지만 셔터가 내려졌고 내부에선 방역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29일 8번째 확진자 62살 한국인 여성은 40분가량 이곳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이마트 군산전 주차장은 이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주차장 앞에는 안전 확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다는 안내판도 세워졌습니다. 대형마트 측은 언제 영업을 재개할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성이 다녀간 내과의원과 식당 역시 모두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것을 굉장히 좀 꺼려하거든요. 그거를 좀 많이들 지금 잘 안 돌아다녀요. 지난달 25일 이 여성이 군산에 온 이후 모두 22명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밀접 접촉자를 14명으로 했고요. 일상 접촉자를 8명으로 분류는 했습니다. 신청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또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또 이 여성은 7번째 확진자, 28살 한국인 남성과 지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우한을 출발해 지난달 23일 청도를 거쳐 같은 비행기로 입국했는데 당시 옆좌석에 나란히 앉았던 겁니다. 보건당국은 두 사람이 우한에서 알고 지냈던 사이라며 우한에서 공동 노출돼 감염됐는지 아니면 누가 먼저 감염된 뒤 기내에서 전파됐는지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신종 전염병에 대한 공포가 중국인에 대한 혐오, 더 나아가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로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해외 교민들도 봉변당하는 일이 부쩍 늘었는데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마저 조롱을 당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손흥민을 제외한 다른 토트넘 선수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제작된 인종차별적인 이 사진에 축구 팬들은 뿔이 났습니다. 이종격 투기 포스터에서 한 선수가 방독면을 쓰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요하나 옌드레이치기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다음 달 대결할 상대 중국의 장외리를 도발한 건데 보가 지나쳤습니다. 장외리가 비극을 조롱하는 건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의 표시라고 반발하자 옌드레이 측은 결국 사과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지하철입니다. 중국인이 자리에 앉자 맞은편 남성이 얼굴을 과하게 가립니다. 공공연해진 중국인 혐오는 동양인 혐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들도 봉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중국인으로 오인받아 욕을 듣는가 하면 주변에 접근하는 현지인이 없을 정도입니다. 일부 우리 여행객들도 유럽 현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조수미의 모교로 유명한 이탈리아 로마의 산타 체칠리아 음악학교는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의 수업 참석을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아시아계 주민들은 하나둘 뭉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사진을 올리며 차별 금지 운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이러다 우리 경제마저 불황 바이러스에 감염될까요? 극장도, 식당도, 자동차 공장마저도 제대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안건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명동의 한 영화관, 곳곳이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봐도 좀처럼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영화 시작 10분 전입니다. 한참 붐빌 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없습니다. 채 10명도 안 됩니다. 주말엔 얼마 남지 않았던 좌석도 오늘은 100석 넘게 남았습니다. 어렵게 만난 관람객도 놀라는 눈치입니다. 메르스 때 유행했을 때 극장 한번 갔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인파가 넘치던 명동 거리는 방문객이 확 줄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지하철에서 내려가는 것 같아요. 99%가 한국 임송의 한국분들 손님이거든요. 명동에 좀 안 나오겠죠. 사람 많은 데니까. 기업도 비상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당장 오늘부터 인기가도를 달리던 팰리세이드 라인의 주말 특근을 취소했습니다. 쌍용차는 사흘 뒤부터 평택 공장의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합니다. 신종 코로나 탓에 중국 협력업체들의 업무가 올 스톱됐기 때문입니다. 2009년 신종플루와 2015년 메르스는 당시 우리 경제 성장률을 최대 0.3%포인트 끌어내렸던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신종 코로나 공포 속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우한 교민을 이송한 1차 전세기에 함께 탑승했었죠.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누나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허를 찔렀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우호 세력을 모아 경영권을 가져오겠다는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다시 불붙은 남매 간의 전쟁을 조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우한으로 가는 1차 전세기에 승무원들과 탑승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역할은 없고요. 직원들 응원해주고 오겠습니다. 하지만 조 회장이 우한에 다녀온 지 불과 9시간 만에 허를 찔렸습니다. 누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한진칼 주요 주주인 KCGI 반도건설과 손을 잡는다는 합의문을 발표한 겁니다. 세 주주는 공동 입장문에서 한진그룹의 위기 상황을 현재의 경영진이 개선할 수 없다며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한진그룹 총수인 조 회장을 몰아내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 주주가 공동 보유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이들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32%가 됐습니다. 조 회장 측 지분은 우호 세력인 델타항공 등과 최근 갈등을 빚은 어머니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여동생 조현민 전무까지 다 합쳐도 33%입니다. 양측 간 차이가 2%포인트도 안 되는 상황에서 4% 지분의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로 떠올랐습니다. 조 회장 측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조 회장이 2003년부터 대한항공에서 전문성을 키워온 만큼 전문 경영인은 필요 없다는 반응입니다. 3월 주주총회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조 회장과 공격에 나선 조 전 부사장의 표 대결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요즘 마스크 없으면 외출하기 불안하시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내일도 미세먼지까지 덮쳐 비상입니다. 중국발 스모그의 추가 유입은 없지만 대기가 워낙 정체돼 오전 내내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득하겠고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먼지를 밀어내 차츰 깨끗한 공기를 회복하겠습니다. 내일도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는데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내륙에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 낮에도 몇 개 남아있을 수 있어서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워낙 건조하고 또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요즘 감기 환자 수도 늘고 있습니다. 내일의 감기 가능 지수는 대부분 지역에서 높은 단계, 특히 남부 지역에서는 매우 높은 단계가 예상됩니다. 머리가 젖은 채로 외출하지 마시고요. 몸을 따뜻하게 해서 체온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는 추위가 더 심해지는데요. 수요일에는 서울 기준 영하 9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십 초 동안 상대방의 손을 움켜쥐고 기싸움을 하는 트럼프식 악수. 백악관의 청소부나 일반 직원, 거리 아이들과도 스스럼 없이 주먹을 부딪히는 오바마식 인사. 신종 코로나로 모든 것이 조심스러운 요즘 트럼프식보다는 오바마식 악수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주먹 인사는 손을 맞잡는 악수보다 세균 전파를 20분의 1로 줄인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더군요. 주먹도 위험하다며 서로의 팔꿈치를 갖다 대거나 아예 목례로 인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지만 악수의 계절 총선이 다가오면서 걱정입니다. 손이라도 잡고 얼굴을 알려야 하는 출마자들도 고민이고 그 손을 잡아야 하는 유권자도 불안합니다. 아쉽기는 해도 건강이 가장 중요하겠죠. 목례가 최선일 듯합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